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 26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미국이 오늘도 상승으로 장이 끝나며 우리들이 그나마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아침 시장이 끝이 났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쏠림이죠. 쏠림. 어제 시장을 보면서 무서운 개인의 쏠림. 개인 그리고 쏠림. 개인이 시장에 이제 모든 걸 다 쥐락펴락을 하죠. 어제 포스코 그룹을 보니까 개인들은 엄청 백몇만 주를 사고 외국인들은 그냥 백몇만 주를 파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는 하루였는데, 그 무거운 것을 한국인 개인들이 1조 가까이를 돈을 주고 사는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개인 그리고 쏠림, 이게 이제 시장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다. 그리고 이 키워드가 그리디, 여름 썸머넬리의 마지막 이제 7분응선을 넘고 전혀 8분응선까지 왔다고 생각하는데, 마지막 이하를 먹기 위한 그 그리디 탐욕이 버블화돼서 나타나는 그런 기간이다. 아직 쓰러질 때는 아닌 것 같지만 탐욕이 그리디하고 이게 확장이 되면서 터지기 전 단계 풍선이 빵빵해지는 단계까지 이제 와 가는 거죠. 바로 터지진 않죠. 늘 뭔가 여기에 핀을 하나 툭 하면 찔리면 터지는 그 시기가 올 건데, 그게 8월이나 9월 찬바람이 나야 나타날 것이다. 개인 쏠림, 무서운 시장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썸머넬리의 마지막을 포스코 그룹이 장식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게 아니죠. 또 LS 그룹이 어제 나타났죠. 제가 어제 이제 종목을 설명하면서 LS를 좀 좋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침에 하자마자 LS 전선부터 상 들어가는 걸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포스코 다음에는 LS 다음에는 그 다음 세상 사람들은 또 다른 어떤 새로운 그룹이 있지 않을까? 시장의 어떤 2차전지 소재라든지, 그리고 2차전지 양극재, 2차전지와 관련된 뭔가, 그리고 소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기업, 이러한 기업들이 뭐가 있을까? 여기를 찾기 위해서 또 혈안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디가 시장에 들어오면 계속 시장의 확대, 재생 이렇게 되면서 관련된 거, 또 관련된 거, 이런 식으로 확장돼 가는데, 이때가 가장 주가가 많이 오르고 피크를 향해서 가는 그 마지막 단계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포스코, 에코프로에서 포스코 그룹으로 가서 LS 그룹으로 가서 그 다음에는 누구일까? 이게 이제 가장 또 저희들의 이제 궁금증이고, 저희들의 그 뭐라 그럴까, 이제 새로운 미래 먹거리, 미래 먹거리, 단기 먹거리 찾기, 이렇게 보는데, 저는 또 고려아연 그룹을 또 굉장히 좋게 보는 시각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한번 에코프로, 포스코, LS, 고려아연 그룹, 이런 식으로 시장이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따라서 어제는 LS 그룹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 오늘은 고려아연에 대해서 또 생각하게 또 포커스를 맞추고 시장에 좀 여러분들 집중을 하고 한번 투자를 해봐라,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주식시장을 보면 다우는 0.08, 나스닥은 0.61, S&P는 0.28, 막판에 조금씩 윗꼬리가 달고 내려오는 모습이 있었죠. 네, 보통 이제 제가 한 시장의 경우에 찾는데 이 정도였더나 오늘도 좀 크게 오르겠구나 하는데, 항상 장 막판에 이익 실현 물량이 나온다. 이것을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요즘 이제 여러 다양한 미국의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미국 소비자 신뢰지수가 117을 기록했다. 포인트를 2년 내 최고치다. 예상은 한 110이나 113 정도를 했던 것 같아요. 서머스 미 재무장관이 바이드노믹스, 지금 바이든이 행하고 있는 이런 경제 정책에서 위험을 키우고 있다, 버블을 키우고 있다, IRA 법안과 같은 것들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머스크가 트위터 몇 달 내 금융 기능을 추가할 것이다. 결국 금융으로 돈을 벌겠다는 머스크의 속셈이 드러났네요. 네, 스레드와의 전쟁에서 조금씩 져가고 있는 머스크가 어떤 반격을 할 것이냐, 결국 새로운 먹거리로 금융을 접목시키겠다, 이런 이야기를 들고 나왔습니다. 중국이 어제 이제 난리가 났죠. 새로운 부동산에 대한 어떻게 개발하고 이런 것들을 좀 허용을 해주고, 그동안 꽉 막아놨는데 좀 허용을 해주고, 신임 장관 두 사람을 바꿨어요. 인민은행장에 판공성이라는 사람을 임명을 했고,
외교부 장관의 올드보이 왕이를 다시 임명을 했죠. 현재 외교부 장관이 시장에서 지금 사라진 지가 오래됐다. 뭐 CCTV 중국의 유명한 CCTV 앵커와의 불륜 뭐 이런 이야기들이 떠돌면서 사라져 버렸는데 판궁성과 왕이가 시장에 다시 등장하고 활발한 경제 금융 정책 경제 살리기 정책 부양 정책이 필요한 상황에서 부동산에 대해서 규제 완화 이러한 것들이 완다그룹이 지금 난리는 나 있는데 뭔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동산을 살리기 위한 정책이 나타나면서 어제 중국 증시가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급등을 해도 우리나라에게는 크게 영향을 덜 미치죠. 옛날 같으면 중국이 급등을 했을 때 우리나라에게 영향을 많이 미쳤을 건데 이젠 중국에 대해서도 중국까지 우리가 여유를 부릴 필요가 없다. 그만큼 국내 시장이 핫하고 먹을 게 많다는 이야기를 반증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예상 상회를 했지만 시장의 시간외에서는 하락을 하고 있죠. 알파벳, 매출, EPS 모두 예상을 상회했고 알파벳은 시간에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IMF가 한국 성장률 전망을 0.1%를 하향을 했어요. 세계는 0.2% 상향 조정을 했고 왜 이렇게 했는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뱅크 오브 캘리포니아가 팩웨스트 은행을 인수하는 협상을 하고 있다. 이런 기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방금 알파벳과 마이크로소프트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매출은 예상을 상회해서 746억 달러, EPS는 주당 1.44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매출은 562억 달러, 예상 EPS는 2.69달러를 기록하며 시장에서 좋은 모습을 보일 거로 예상을 했는데 마이크로소프트는 시간외에서 하락을 하고 알파벳은 소폭 상승하는 그러한 모습. 이미 이제 시장에 선반영된 측면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요즘은 실적 발표가 되면 서프라이즈가 나오더라도 거기다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대고 매도를 실행하는 게 굉장히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약세를 지속한 달러 지수가 어제 그제 좀 오르다가 오늘은 소폭 하락하며 마감을 했습니다. 101.015포인트. 금 가격은 0.19%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미 국채금리가 멈추지를 않아요. 상승이 2년짜리 한번 봅시다. 4.866 오늘도 2.7bp 상승을 했습니다. 10년짜리는 3.889 3.4bp 상승을 하며 미국의 금리가 상승 트렌드 좀 꺾여서 내려오다가 다시 최근에 살짝 고개를 들고 올라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두 가지를 본다. 첫째, 이번에 금리 인상 한 번으로 마지막이진 않을 것 같다. 한 번 정도는 더 있지 않겠나에 대한 것들이 서서히 시장에 녹아들어가는 거. 두 번째, 미국 경기가 생각보다는 나쁘지 않다. 이 두 가지가 시장 금리에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네요. WTI가 상승이 멈추지 않습니다. 79달러까지 올라왔네요. 이러다 80달러를 찍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WTI는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CPI의 가장 우리가 쉽게 피부로 와닿는 중요한 지표가 바로 WTI 가격이다. WTI 가격이 빠지지 않고 CPI를 잡을 방법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따라서 지금 WTI가 80달러까지 올라온 이 상황에서 다음 달 CPI는 생각보다 많이 내려가지 않을 것이 이자가 보이기에는 좀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까지도 해봅니다. 미국의 주요 기업들 주가 한번 봅시다. 종가 한번 봅시다. 테슬라는 1.35% 하락을 했습니다. 265달러. 애플은 0.72% 상승 194달러. 애플 아이폰 15인가요? 애플 아이폰 16인가? 이게 이제 연기가 될 수 있다. 좀 발행이 출시가 연기가 될 수 있다. 이런 소식으로 어제 좀 빠졌던 것 같은데 오늘은 다시 반등해서 올라옵니다. 엔비디아가 2.39% 상승을 해서 올라오네요. 456달러. 우리나라에서는 어제 이제 반도체들이 전체적으로 좋지 않았습니다. 니플로우 장비들도 다 안 좋았고 로봇도 가격이 빠졌고 폐배터리도 가격이 빠졌고 그동안 며칠 오른 거에 대한 이익 실현 차원이다. 이런 관점도 있을 수 있지만 최근에 반도체 시장에 대한 실망감 이런 것들 또 롱숏에 걸려 있었는데 반도체가 롱 그리고 2차 전지가 숏에 걸려 있었는데 이걸 푸는 과정에서 이 반도체가 이제 롱으로 잡았던 걸 팔아야 되니까 팔고
2차전지를 숏을 하면서 이 난리가 나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 시각도 강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외국인들이 롱을 걸고 에코프로 그룹을 숏을 쳤다가 망조가 된 것 같아요. 예.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는 많이 못 오르고 숏으로 쳤던 에코프로 그룹이 오르면서 뭔가 그들의 롱숏 전략에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이걸 뒤집는 과정에 지금 이 난리가 나고 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지금 상승을 하는데 어제 우리나라는 이제 다시 조약을 해보면 반도체가 좀 주가 조정을 많이 받는 모습을 나타나는데 반도체에 대한 실망 매물이 일단 나오는 것 같아요. 이 물량이 자금이 빠져나와서 2차전지, 포스코, LS 이런 쪽으로 돈이 흘러들어가는 모습은 확실히 나옵니다. 외국인들은 포스코나 이런 그룹에서 돈을 매도를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는데 이걸 다 개인들이 다 받았다는 거죠. 그 돈이 어디서 나느냐. 반도체라든지 이런 쪽에서 흘러들어갔던 돈들이 다 빠져나오지 않냐 이런 생각도 해보는 거죠. 개인적으로 여러 번 이야기하고 있지만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특히 삼성전자를 롱으로 잡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2차전지를 숏으로 잡는 플레이를 했다가 망조가 된 거죠. 이 망조가 풀리면서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매도를 치고 그 다음에 매도를 쳤던 에코프로 그룹을 롱으로 잡으면서 현재 한국 시장에 이 사단이 난 게 아닌가. 그 근본적 원인에는 글로벌 시장의 롱숏 플레이에서의 손실이 다시 이걸 뒤집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어부지리로 2차전지 양극재가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문제는 언제까지 갈 것이냐가 이게 문제인데 아직도 에코프로의 숏의 대차 물량 금액이 약 1조 정도나 남아있다는 100만 주 정도가 남아있는 거죠. 약 100만 원 하니까 120만 원 정도 하니까 1조 2천. 여기서 30%만 풀려도 3천억이라는 돈이 풀려 나올 건데 이 돈들이 다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을 대차를 풀면서 공매도가 풀면서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공매도 100만 주가 다 풀릴 수는 없는 거죠. 네,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한다면 거의 다 와가고 있다. 공매도에 대한 그 풀리는 것도 이 부분도 우리가 또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은 그리디 탐욕이 끝을 향해서 가는데 그 발판에는 롱숏 플레이가 어긋나면서 나오는 그 반대 매매가 시장에 불을 땡기고 있다. 하지만 이것도 거의 다 차가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의를 지금부터 좀 주의해가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TSMC도 2.13% 하락을 했고요. 마이크론 상승을 했죠. 네, 오늘 반도체가 좀 좋습니다. TSMC 상승,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0.31% 상승, 메타 플랫폼스도 0.98% 상승, 노블록스는 2.51% 하락하며 마감을 했습니다. 비트코인은 이 3만 달러를 회복을 못하네요. 29,229달러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한숨 쉬면서 에코프로 그룹, 포스코 그룹주의 다음으로 더 가는 것이냐. 에코프로 그룹, 제가 잘못 생각. 에코프로 그룹과 포스코 그룹은 더 가는 거냐? 이 질문을 계속 지금 던지는데 대답은 yes죠. 방법은 없습니다. yes입니다. 그러나 거의 차와 간다. 특히 에코프로 그룹은 공매도가 80만 주, 지금 110만 주인데 80만 주에서 70만 주 정도로만 30만 주 정도만 준다면 거의 공매도로 인한 상승분은 없어질 것이다. 그렇다면 수급의 안정을 찾는다면 이제는 내년에 대한 생각이 땡겨올 것 같아요. 내년에도 에코프로 그룹의 기업 실적과 숫자가 증명을 해줄 수 있을 것이냐 이 싸움으로 갈 것 같아요. 포스코 그룹도 이제 밈 주식화돼서 어제 포스코 홀딩스가 외국인들은 1조 가까이 파는데 이 1조를 한국 개인들이 다 받았다는 거죠. 포스코 그룹도 이제는 그리디가 막 포함이 되면서 몰리는데 이게 더 갈 것이냐. 그래서 포스코 그룹의 포스코 홀딩스가 70만 원 일단 찍는 것은 볼 것이다. 70만 원 찍고 80만 원까지 갈 수 있는 거냐 이 상황. 그리고 포스코 그룹은 아직도 밸류에이션이나 이런 측면에서 고평가는 절대 아니죠. 거기다 중국이 부동산을 풀어주고 중국이 뭔가 활성화 정책, 경기 활성화 정책을 쓴다면 당연히 포스코 그룹의 철강은 좋을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가정을 깐다면 포스코 그룹은 쉽게 쓰러지지는 않을 것 같다. 에코프로 그룹과 좀 다른 모습이죠. 네, 이러한 것들이 제 생각입니다. 따라서 포스코 홀딩스, 그리고 포스코 자회사들에 대해서는 너무 과한 면은 있는 것 같아요. 포스코, 인터 이러한 것들은 벌써 12조, 13조까지 시총이 올라가는데
어저께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또 광구 개발에 대한 호재가 나오면서 주가가 치고 올라갔습니다. DX에 대한 가치 저평가가 완전히 해소되는 과정. 근데 또 반대로 포스코 스틸리온은 또 어제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좌우간 포스코 그룹이 가장 핫한 그룹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포스코 그룹은 당분간 더 갈 거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LS 그룹도 갈 것이냐, 이 LS 그룹이 과연 매력적인 그룹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궁금한 거죠. 그래서 제가 유튜브로 이거 끝나고 이제 LS 그룹을 한번 분석을 해드릴 건데 한번 봅시다. 이 LS 그룹이 구조가 이렇게 두 사람으로 되어 있죠. 네, 구자은이라는 사람하고 구자일이라는 사람. 구자일은 주로 이원이라는 우리 이제 주유소하고 LS 네트워크스를 가지고 있고 형제가 서로 다르죠. 구자은이 가지고 있는 것은 LS하고 에스코 홀딩스, 이 LS 밑에 자회사로 LS 일렉트릭, LS 전선, LS 엠트론, LS MMM, 그 다음에 LS 전선 아시아, 가온 전선 이렇게 했는데 이 파란 것은 상장사죠. LS 일렉트릭, LS 전선 아시아, 가온 전선, 에스코 홀딩스는 상장사이고 이온과 네트워크스는 상장사이고 LS 전선, LS 엠트론, LS MMM은 비상장입니다. 이 LS MNM이 니코동 재련이죠. 네, 니코동 재련. 여기에 이제 자회사가 하나 딸려 있는데 이 자회사가 이제 그 유명한 전구체를 만든 그러한 회사가 하나 있죠. LS 엠트론은 농기계를 만든 회사입니다.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가치를 보면 LS 일렉트론 상장사이고 장부 가치는 7,536억, 시가총액은 1.9조밖에 안 되죠. LS 일렉트론. 그래서 제가 봐서 LS 일렉트론은 좀 더 갈 것 같아. LS 전선 지금 시총 1.3조, LS IND 이것은 이제 미국의 이제 전력 관련된 전선 만드는 회사, LS 자사주 뭐 이렇게 돼 있죠. 니코동 재련, 엠트론, 글로벌 인코퍼레이티드 뭐 이런 회사들은 비상장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LS 그룹은 전선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낡은 올드한 건데 여기에 이제 시장 그 공장을 어디 가지고 있는, 폴란드에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크라이나 재건에 가장 수혜가 큰 기업이 바로 LS 전선이 될 것이다. 여기에 또 LS 일렉트릭이 이제 전력기기 같은 변압기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 미국이 IRA법에 의해서 이런 것들을 새로 교체하는 데 대한 수혜 가능성, 또 해저 케이블에 대한 가능성, 그 다음에 기업 자체가 2차 전지 소재 기업으로의 변화, 이런 것들이 가치를 증대시키고 있는데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확실히 있습니다. LS 그룹도 지속적으로 한두 종목은 가지고 가자. LS 일렉트릭이 제일 좋아 보입니다. 자, 세 번째는 개인행과 쏠립니다. 앞에서 이야기를 했죠. 방법은 없습니다. 네. 제조업 회복 둔화로 희소해진 모멘텀이 뭔가 시장을 올릴 수 있는 경제 펀더멘탈, 특히 제조업의 회복이 둔화가 되면서 돈이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 이 희소해진 제조업 회복성을 가지고 있는 기업과 그룹으로 쏠리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적으로 실적이 나오고 있는 것은 양극재와 전기차이다. 그 다음에 2차 전지 관련된 소재 관련 기업들에는 실적이 나오는 것이 없다. 반도체는 기대감으로만 있다가 지금 쓰러져 가는 것이고 그 기대감이 사라들죠. 그래서 돈이 숫자로 증명되어 있고 이 숫자로 증명되어 있는 기업 중에서 좀 더 오래 갈 것 같고 상향 포텐셜이 높을 기업, 2025년까지 땡겨왔는데도 더 땡겨올 수 있는 기업, 이거 하나 하고 다음에 실질적으로 숫자로 증명해주는 조선, 전력기계, 이러한 기업들이 미용 의료기기, 이러한 4개 섹터가 시장에서 실제적으로 회복, 뭔가 성장을 할 수 있는 희소성이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쏠리면서 뭉쳐지는 그 현상의 원인이 되면서 수혜를 받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쉽게 풀릴 것 같지 않다. 좀 더 갈 것 같다. 이게 이제 제 생각이죠. 결론 한번 봅시다. 시장이 과거 역사적 패턴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화 중이죠. 과거의 밸류 인베스트 이 정도 저평가되면 사고 이런 것들은 전혀 먹혀들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지금 가장 큰 피해자들이 밸류 인베스트, 소위 공부 좀 했던 사람들이 가장 큰 피해자이다. 오히려 박순혁이하고 선대인의 유튜브만을 보고 투자했던 친구들이 가장 돈을 많이 받는 아이러니한 시장.
저는 이게 틀렸다고 보지는 않아요. 처음에는 얘들이 잘못했다고 봤는데 시장에서 주가가 이겼으면 인정을 해야죠. 뭐 틀리고 말 것이 있습니까? 결과가 이겼으면 승리한 거죠. 당분간 이런 쏠림에 대한 답은 없다. 다음에 어제부터 나타난 현상이 반도체에 대한 실망 매물. 반도체 이거 정말 갈 수 있는 거냐. 소부장만 가고 마는데 소부장도 이제 가다가 마는 거죠. 반도체에 대한 실망 매물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들이 빠져나와서 다시 포스코그룹과 LS그룹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러한 것들이 실망이 대중화된다면 시장은 기존 쏠림 그룹으로 더욱 쏠림이 가속화될 것이다. LS그룹에 대한 가치 부각에 대해서는 기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자. 마지막으로 세상 사람들은 에코프로 그룹, 포스코 그룹, LS그룹 다음에는 또 누구냐? 누가 또 가장 우리의 입맛에 맞는 그러한 매력적인 녀석이냐를 찾게 될 거죠. 저는 거기에 고려아연을 한번 들고 싶다. 네, 이 종목에 대해서도 여러분 좀 관심을 가지고 한번 보자. 틀림없이 고려아연 쪽으로 시장이 또 매기가 올라갈 가능성, 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번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이제 세상 사람들이 제일 많이 느낀 거야. 쏠림이 대단하다고. 두 번째는 소외감. 내가 이 쏠리는 종목을 가지고 있냐 없냐에 대한 소외감.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적극적으로 우리 친구들에게 포스코 그룹하고 LS 그룹을 강력히 지금 권장하는 입장인데 사야 된다, 더 갈 것이다. 이러한 포지션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라도 쫓아가지 않으면 이 소외감에서 미쳐 날뛰죠. 죽더라도 따라가서 소외감을 좀 없애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중에서 투자의 방향성을 잃어버리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그리고 뭔가 추천 종목과 관심 종목이 남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전문가들은 어떤 종목을 보느냐 관심 있으시면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저희 카페가 매달 이제 정기 스터디 모임을 여의도 정경련 회관에서 하는데 이번 달도 이번 주 토요일 날이죠. 29일 날 두 분의 애널리스트와 국내 유명한 애널리스트 저까지 세 사람이 총 3시간 어떤 종목을 우리가 관심을 가냐 종목 위주로 하반기 중소형 종목 관심 종목 찾기 대축제를 합니다. 한 40명 정도가 모여서 강의를 받는데 스터디 모임을 하는데 우리 유튜브 친구 중에서도 서울 사시는 분들 한 번씩 오십시오. 지방 사시는 분들 저희 거창에서도 올라오시고 울산, 거제도 올라오십니다. 여러분들도 오셔서 들으십시오. 너무 좋은 종목들이 많습니다. 추천 종목이 아니라 관심 종목입니다. 가장 애널리스트 분들이 와서 재능 기부를 해주시니까 여러분들 오셔서 많이 듣고 많이 배워가시기 바랍니다. 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장은 쏠림이 지속될 것 같아요. 내 종목으로 쏠렸으면 좋겠는데 내 종목이 아닌 케이스는 또 소외감이 빠질 것 같은데 빨리 에코프로 그룹은 이제 좀 벗어나서 포스코 그룹도 포스코 홀딩스에는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홀딩스로 좀 많이 보자. LS는 뭐 이것저것 봐도 되고 고려아연까지 한번 같이 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 뵙겠습니다.